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여쭤봤는데 이철규 의원이 유포자와 배우를 직접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김옥균 프로젝트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동훈 후보를 김옥균처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 거죠. 3.1천하로 만들겠다. 그렇죠. 갑신정변에 이제 김옥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또 높게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옥균에 비유를 해주니까 갑신정변이 어쨌든 3.1천하로 끝났다는 거 모두가 역사적 사실 알고 계시니까요. 결국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하면 여차하면 금방 실각시켜서 바로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실각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재보궐 같은 거가 있겠죠. 만약에 다음 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행동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돌격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모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더라도 최고위원회에 포위를 시켜가지고 여차하면 이준석 축출했던 것처럼 이제 실각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만 여기에 갑신정변에 이제 김옥균 이름이 붙으면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되고 뭐 이게 그러면 이게 누가 퍼뜨린 거냐? 결국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퍼뜨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지목까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나 아니야 라고 법적 대응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아무튼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여의도에서는 보던가요? 신빙성이요? 예. 아까 김옥균 프로젝트의 신빙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프로젝트를 성안했다라고 하는 썰에 대한 신빙성. 아니 그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원희룡 비대위로 갈아치울 생각을 용산에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소스가 윤석열 그 측이 아니라 한동훈 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쪽에서 지금 용산에서 이 지금 비대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차하면 원희룡 비대위로 갈아치우려고 해라는 이런 우려감들을 기자들이나 보아진 통해 가지고 아름아름 퍼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전을 누가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한동훈 쪽에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고 자신들 결집시키려고 지금 일부러 역으로 퍼뜨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윤 쪽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전의 최전선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실이 되길 바라면서 뿌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가짜인 뉴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구별해내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소위 말하는 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그 한동훈 이제 후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밭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엄청 돌았었는데 이 밭이 물 밑에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이 리드에 시작하는 밭의 문장이 이철규 등 찐윤 그룹에서 일명 김옥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함이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걸 누가 퍼뜨리는지까지도 내가 짐작이 가니까 이런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게 떠돈다라고 하는 지점 누가 뿌렸는지는 사실 이제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적어도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강 체제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비한동훈 그룹에서 끝없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아까 곽우신 기자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친윤 그룹의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로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밭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돌고 있어요. 사실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온갖 밭이 나오고 있는 정말 선거전이 치열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시간이긴 합니다. 네, 뭐 확인 안 된 근거 없는 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옮기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오나 꼭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당사자들이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 밭이라는 게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좀 알 법한 밭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밭을 너무 어정쩡하게 좀 어설프게 만드시는 분들 못 만들게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가장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한동훈 후보를 이제 소위 이제 운동권 PD 계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주류 운동권이었던 NL에 밀린 비주류 PD계가 한동훈에게 붙었다. 그래서 그 비주류 PD계가 한동훈을 통해서 지금 주류의 권력을 꿈꾸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연합의 핵심이 뭐냐 결국 진중권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 이름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후보 옆에 이런 비주류 운동권 좌파 PD들이 붙어 있다. 뭐 이런 식의 결국 이거 보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좌파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건 사실은 되게 긴 거거든요. 되게 긴 지라시였는데 이 지라시에 보기 저는 이분이 운동권 역사를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몰라 대충 쓴 건지 구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많이 허술한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 본인도 본인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PD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해명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핵심 뭐냐면 근데 그 이 지라시를 누구 보라고 만들었을까? 아 이게 지라시가 어설프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보라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파 프레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쪽에서 일부러 만들 것이다. 한참 이제 진중권, 김경률 요 두 사람과 함께 묶어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강남 좌파 프레임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있었고 실제 TV 토론에서도 몇 번 뭐 원희룡 후보 입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당원들 뭐라고 만든 거고 사실 이런 거 한번 만들면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요 지라시에도 소위 3일 천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라시 옮기는 건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열심히 받고 있습니까? 밭을? 당사자들이 이제 언급을 이제 실제로 한 것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한 목요일 정도에 돌았던 건데 주말 사이에 이철기 의원이 심지어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곽우신 기자가 언급한 내용도 사실 김경률 회계사가 직접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지라시 만드는 그대에게라는 식의 글을 쓰면서 또 이게 다시금 화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요 두 개만 좀 언급드리고요.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뭐 언급하기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라시 일체 안 받아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은 아마 그분이 은퇴했겠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지라시 제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인터뷰하셨어요? 인터뷰는 아니고. 네. 하여간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만드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봐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시고 다른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도도한 장강의 물결에 밀려서 아마 이제 어딘가 저기 뭐 뒷방으로 이제 밀려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버전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의 이제 지라시가 만들어지는데 약간 부선설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믿을 바가 없다. 물론 종종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 그 언론 플레이 차원에서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팩트를. 그렇죠. 네. 그건 진짜로 가뭄의 콩나듯. 가뭄의 콩나듯 하는 경우는 종종 옛날 경험을 기초로 한 지금이 아니라 있지만 그렇게 별로 뭐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보거든요. 보통 밖글에 이제 그 약간의 팩트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이제 마인드가 투영이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해석들이 과도하게 북혀지고 거기에 뭔가 좀 이제 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소스들도 막 들어가고 하는 식인데 이게 사실은 보좌진들이나 이제 그 기자들 같은 사이에서의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의원실에서 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가 되게 잘 만든다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채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전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캠프 쪽에서 서로 밭을 돌려가면서 아무튼 참 물밑에서 더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정보전을 하는 모습일 텐데 그 곽우신 기자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어떤 내용들이 다 유통되고 있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아예 밭에서 언급조차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 지지율 60% 자체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와갖고 이게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 선관위에서는 기사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이 보도가 나오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또 해봤는데 누구도 정확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NCN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자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NCND는 있다라는 얘기죠. 네, 없으면 없다고 보통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면은 한동훈 캠프 측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유출 혹은 뭐 이제 전해져가지고 보도가 된 것까지가 지금 물음표로 남아 있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뉴시스가 처음 이제 이 기사 삭제되기 전에 보도했던 내용에 13일부터 14일까지 2,000명 규모의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여론조사라고 했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뭐 과반이니 아니면은 뭐 몇 퍼센트 포인트니 이런 수치는 없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 보도 자체가 바로 14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여론조사 기간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정리하고 통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석해가지고 뭐 포인트 잡아주고 실제 공표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14일 날 여론조사를 마친 그날 바로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건 빠져 있으면 대략적인 방향들이 보도를 통해 나왔다. 그거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보도인 거잖아요. 만약 이 보도가 성립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은 어쨌든 한동훈 캠프에 뭔가 이 기자분께서 끈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뭔가 정보를 받았고 한동훈 캠프가 공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캠프 무관하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종의 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캠프에서 여론조사 돌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돌리기도 하고. 네, 근데 공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돌리는 거는 그것이, 문제가 안 예, 되죠.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제 이 공표와 게시 배포하는 행위, 뭐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규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보통 저도 이제 지난 선거 때도 캠프들에 접촉을 해보게 되면은 캠프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돌려봤는데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뭐 어느 정도 좀 이기고 있다, 뭐 어디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동향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 그것만 가지고 바로 이제 기사를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캠프 쪽에서 그냥 전달한 정보 차원인 건데 이제 기자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뉴스 밸류가 있다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정보 보고 형태로 그냥 기사화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동훈 캠프 쪽에서 만약에 진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공식이라고 표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매체 기자와 작업을 해가지고 여론전을 해야지라고 했다면 이런 형태였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실 좀 더 직접적인 워딩이 나와서 예를 들면 과반이다. 이게 사실 이게 결선 없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든가. 근데 그냥 내용 보면은 우세하다. 이거 사실 아무런 뉴스가 아니잖아요. 우세하다는 거는 다만 그 우세하다가 당원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그나마 좀 뉴스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좀 애매하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진짜로 막 작업을 정교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도원하고 지금 한판승과 우세승. 네. 아무튼 벗어나서 네. 이제 이거 보도 벗어나서 두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진단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여가지고 어제 김종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고 조금 전에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객관적 진단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두 기자는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판세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파급이 있을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큰 파급이 있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 자체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흔들 만큼, 그러니까 아예 뭐 끌어내릴 만큼의 상황이었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안에서 원희룡 후보의 캠페인이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고 나온 것 같다,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걸 좀 들어서 그럼 좀 급히 그러니까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급히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본인도 굉장히 막판에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예, 많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어서 막 그렇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 지점들은 좀 급히 나온 티가 난다. 그리고 네. 지금 캠페인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TV 토론 때 나경원 후보가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왜 나왔냐? 자유로 나온 거 맞냐? 원래 안 나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원희룡 후보한테. 네, 원희룡 후보한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제가 원래대로였으면 제가 뭐 나경원 후보 도와드리고 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뉘앙스에서 충분히 원희룡 후보 갑자기 끌려 나왔구나라는 거를 읽을 수 있다고 행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왜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차출이 됐느냐? 그거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계가 나경원 후보에 대한 뭔가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경원보다는 원희룡을 선수로 쓰는 게 조금 더 한동훈 견제에 맞지 않을까 해서 이 카드를 급하게 쓴 건데 오히려 이게 잡중수가 되어가지고 원희룡 후보 지금 2위 자리도 여론조사에서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게 2등 싸움이 되게 치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 갈지 여부 요거 하나가 좀 달렸긴 했습니다만 1등은 지금 부동의 1등인 거고 결선에 간다면 만약에 나경원이 가냐 원희룡이 가느냐 해서 지금 나경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캠프에서 이름 쓸 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써주든가 아니면 지지율 순으로 쓸 거면 2위인 나경원 후보를 앞에 써줘야지 왜 항상 한동훈 원희룡 다음 나경원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막 직접 애둘러서 약간 부드럽게 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윤계 쪽이라든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반한이라고 할 만한 구심점도 지금 원희룡 후보가 잃어가고 있다. 그 지위조차도. 그것이 나경원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결선은 좀 원래 예상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주말 사이에 나오는 메시지들의 변화. 특히 단일화 이야기를 나경원 후보는 특히 전혀 안 하고 피하는 게 최대의 전략이었었는데 그 네.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 3등 구도가 좀 균열이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선 투표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원희룡 후보의 상품성, 정치적 상품성이 너무 많이 망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굳이 손잡아야 될 만약에 확고한 2등이라면 손잡아야 될 이유가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손 안 잡아도 원희룡 표는 어차피 나경원 후보한테 온다. 뭐 이런 계산. 뭐 게다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세게 척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고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등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개인의 어떤 발언이 과도하게 나오는 건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의 논평이 나뉘서 이건 혹은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원희룡 이름 써 있는 옷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약간 그 극렬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절박하면서 나오는 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원희룡 후보 캠프의 상황이 안 좋다. 원희룡과 한동훈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비한동훈 혹은 반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쪽으로 표가 쏠릴 것인가. 여기에 나경원 후보 쪽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하고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결선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지금 흐름대로 가면은 결선 안 갈 가능성이 높다. 1차에서 끝날 수 있다.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결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만 수도권 37% 그리고는 이제 영남이 이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당원 조사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이 넘게 나온다라는 식의 조사가 있긴 한데요. 이게 딱 고르게 그 비중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의 그 큰 반전 모멘트를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만들지 못한다면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뭐 최대 선관 뭐 선대위원장은 뭐 대통령 부부다 뭐 이런 말들이 여의도에서 많습니다. 그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또 썼다고 또 그걸 질문하고. 제작진이 시켜서 바로 하는 질문. 또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요. 또 자, 머털 도사께서 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하나를 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대표가 되는 거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댓글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묻혀있던 이 댓글팀의 문제를 이슈화 시킨 게 어디죠? 시선 집중이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자질을 바로. 의제를 설정하는 탁월한 능력. 자, 그나저나 됐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끝나도 전당대회 결과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딱히 거론하고 싶지 않겠지만 야당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원희룡 후보가 막 드루킹 언급까지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한동훈 후보를 엄청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쓸지 몰라도 국민들은 신경을 쓸 겁니다. 이제 공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이 결국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던 국민의 눈높이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기자들과
여론과 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물음표 던지고 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식의 눈초리들이 있었을 때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게 제3자 특검이라고는 일종의 대안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댓글팀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뭔가 어떤 해명할 수 있는 혹은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다 밝힐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선택적으로만 반응하는 묻을 건 묻고 답할 건 답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방향을 봐야겠죠. 전대 결과와 상관없이 결국 이제 어떤 그 수사를 한 해 만의 문제를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2007년 그 대선 경선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그 치열했던 다툼, 네거티브 경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때 뭐 다쓰니 이런 게 이제 예, 그때 BBK 누구 거냐 물어봤었고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두 사람 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0년 후, 15년 후 결국은 수사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다 결국 그걸로 구속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전대가 분당대회로까지 갈까 봐 걱정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 파멸적인 결과가 시간 문제지 결국은 언젠가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집안 싸움에서 나오는 팩트들이 가장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 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경선 과정에서 나온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가 가장 아프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수사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갈라서 일단 한동훈 여론 조성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대응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는다. 한동훈 캠프에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입에서 자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멘트가 바뀌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나 한동훈 후보의 어떤 대응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발적이었다는 얘기는 아무튼 그런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부인을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례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물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확전을 멈춘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 중간에 굉장히 자세한 멘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할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참여연대 이거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때리는데 조져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뿐만 뿐만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 이화영 드러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팀원이 있는 것이고 아직 팀원은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가 본인도 거기서 이제 활동했다까지만 나오고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팀원 이름만 나오게 되면은 팀원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만 파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어찌 본다면 심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것은 언론이 취재를 해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부 고발 아니면 수사의 이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만이 예.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든지 통화 기록을 뒤진다든지 오간 문자를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수사권이 발동 안 되고서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좀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이 모여가지고 댓글을 달거나 무슨 같이 공통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점조직으로서 개별적으로 이제 뭔가 공통의 이슈라든가 대응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은 개별적으로 팀 안에서 팀원들 각각에게 뭔가 연락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줘,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줘, 아마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러면은 팀원들끼리도 서로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개별적인 언론들의 취재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고 지금 방금 이제 아까 김은지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거기도 보게 되면 그럼 장관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한 그 사람은 누군데 누가 그런 말들을 장해찬 전 최고에게 전달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도 사실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받았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사실 그거를 장해찬 전 최고에 전달한 건 맞는데 나도 사실은 허풍이었어라든가 뭔가 더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계속 여기 강조되는 것처럼 뭔가 공권력을 통해서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 이른바 김건희 댓글팀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여권의 유력 인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여기서 소환하고 싶은데 윤석열, 한동훈 모두 상대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서로가 쥐고 있는 상대의 약점 중에 이게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는 우리가 쉽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단초가 나와버렸고 네. 그 단초를 통해서 어느 순간 굴러갈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라고 제가 했던 게 단순히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괴멸적 상황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2007년에 우리가 봤던 것이 10몇 년 후에 드러나는 것처럼 시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때 경선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정의롭고 진실됐던 전당대회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의까지. 정의롭고 진실된 전당대회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전당대회가 나중에 시즌 2였다. 여기 역시 진실되고 정의로운 전당대회였다라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멸적인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둘 다 약간 선을 밟아놓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싶어서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지만 네. 이미 밟은 선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누군가 당대표가 돼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거에 아무튼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윤한 관계가 어떻게 이제 그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요 문제도 다시 이제 그 가속도가 붙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이게 좀 결정이 되고 그래서 뭐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친윤들이 모르겠습니까? 공유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양문석 의원이 이제 본인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찾아가지고는 근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식의 압박을 또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다면 만약에 이게 수사에 들어간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직면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아직은 좀 상당히 약간 유동적인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지금 약간 호흡을 고르는 단계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여야 어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